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명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의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공방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해서 의문을 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가지 의문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혐의 인정했다고 구속을 기각하느냐. 전 영장 판사 출신의 이충상 교수예요. 이분은 영장 전담 판사였어요. 전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 우려가 커져서 되레 발부사유다. 혐의를 인정한 건. 살인 혐의 인정한다고 그 영장 기각하느냐라고 어제 해당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전직 영장전담 판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두 번째 의문. 종범이 구속됐는데도 기각된 것? 검찰은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을 기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 영장심사 포기에도 기각. 영장심사 포기자 3년간 100% 구속됐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이충상 전 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2015년, 2017년 중앙지법 자료를 공개가 됐는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심사건 32건 중 구속이 기각된 건 0건. 그러니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참여 안 하면 100% 3년간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100% 구속됐는데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만 영장이 기각됐느냐? 이충상 전 판사는요. 스스로 구속 면하기 어렵다고 봐서 영장 신문을 포기했는데 그 영장을 기각해? 야,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변호사는요. 영장심사 출석 포기도 이례적인데 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정말로 지난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 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심사 안 나갈래요 포기하면 100% 다 구속됐어요? 안 나갈래요. 여기에서 웃고 있는 것은 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조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이외에는 모든 국민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의문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새벽 2시 20분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는데요. 저도 잠자기 전에 쉽게 결정이 나올지 그 결정 여부를 보고 잠에 들라라고 했는데 2시 반에 갔어야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문자, 그 속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한동안 제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40대고 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일련의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지지 내지 제도적인 어떤 혜택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어제 이 그 광화문 광장에 직접 이 결정을 보고 나왔다는 사람도 제가 직접 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국 장관님의 사모님이시죠. 정경심 장관, 교수가 전혀 어떻게 보면 포트라인에 서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 자체가 특혜라는 말. 더불어서 그 정도 특혜를 넘어서 이제는 절대 반지인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해서 이 구속조차도 면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제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은 100% 영장 발부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난 3년간 영장 실질심사 포기한 피해자가 100% 구속됐는데 어떻게 조국 장관의 동생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저는 종범이 구속되는 것은 봤는데 주범이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제 법조인 돼서 머리 털라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그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저희 도식구 멤버, 그 다음에 역시 검찰 출신의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 그리고 오늘 또 최지영 변호사님, 세 분 모두 다 법원이 영장 기각한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충상 전 영장 판사와 또 전 대검 검찰 개혁위원인 김종민 변호사의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해 못할 판단, 법원 스스로 법원에 5점 찍은 날, 기각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유를 억지로 짜맞춘 창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 대검 검찰 개혁위원인 김종민 변호사는요.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자가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이 별로 없다. 앞으로 구속 못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을 풀어준 명재권 판사의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례도 한번 조사가 됐어요.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했었던 검사 출신 판사이고요. 2009년에 판사로 전직, 지난해 8월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임명이 됐는데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전 대법관 압수수색영장 발부,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수색영장 발부, 윤중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코링크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 웰스 CNT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렇다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김 장관님, 뭔가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적폐로 몰린 사람한테는 다 영장을 발부했고 현 정부의 핵심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에서는 영장이 다 기각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거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발부 사례와 기각의 사례에 있어서의 원칙이 일치를 하지 않고 어떤 팀에 들어가 있느냐만 본 것 같아요. 특히 맞춤형 판사라는 얘기까지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원래 영장 판사 이번에 하셨던 분이 판사 출신이 아니에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 중에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영장 판사로 발령이 난 거는 처음 있는 사례고, 또 과거에는 영장 판사를 3분이 하다가 2분을 임명하면서 TO까지 드렸어요. 4분으로. 그런데 임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법 연구에 들어가 있는 분이 중앙지법원장 할 때 TO까지 1명 늘리고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 판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게 앞서 발부를 한 사례가 대부분 이제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법원에서 좀 감싸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사 출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장 발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도망을 가거나 또는 증거 인멸의 사유가 없었던 분들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로 봐서 이번에도 그 이유를 들어야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우리가 뭐 적폐수사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2가지였어요. 도망가려고 하냐, 증거인멸하려고 하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삥 뜯은 거잖아요. 소위. 네. 준 사람은 2명이고 2명 거를 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런데 준 사람은 다 구속이 돼 있고 받은 사람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동생은 더군다나 준 사람들을 도망시키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증인들을 도망시키려고 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합니까? 또 보십시오. 동생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된 영장은 이 판사가 다 기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모펀드 관련돼서 코링크피 대표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로등 전멸기 사업이라고 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사업한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 대표도 역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펀드 관련돼서 돈 장난친 사람, 돈을 갖다 준 사람보다도 이거를 전체 조정하고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춤형 판사를 통해서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중앙지법원장이 영장 판사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법정 구속될 수 있다.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법조인들의 반응들 저희가 여과 없이 전해드리고 있는데